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용돈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태균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즉 여론조사라는 것은 선전선동을 위한 증거용 혹은 자료용으로 그 가짜 통계 혹은 조작 통계라는 것이 명태균의 말에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여론 조작의 신빙성을 주기 위한 조작된 데이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거짓 선전선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제시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의도하는 어떤 여론조사를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시나리오나 혹은 대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막 시불거리기에는 재미도 없고 또 국민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니까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시하기 위한 조작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이런 여론조사의 조작성 그리고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그 어떤 기초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떠돌고 있는 시중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자신들의 어떠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내란 혐의로 공수처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서부지방법원을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해놓고 있는, 이런 완전 90%가 승리를 장담하는 이런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더구나 지금 반란이냐 아니냐, 반란이냐, 이재명이 반란이냐, 윤석열의 내란이냐라는 이 예전으로 치면은 삼족이 멸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패배자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은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여론조사는 시중에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기는 편에 서야지 잘못하다가는 삼족이, 조선시대 말로 해가지고 삼족이 멸해지는 반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승리한 편으로 그 기회주의자들이라든가 혹은 중도라 칭하는 회색 분자들이 바퀴처럼 움직이면서 이런 시류에 편성하는 언론, 기타 정치 집단들이 반란 도둑대들을
이재명을 두목으로 한 반란 도둑대들에게 죽기로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서도 50%를 넘었니 안 넘었니 하는 반란 도둑대들이 내란이라고 잡아는 체포 구금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에 가까운 지지 여론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반란 도둑대들이 온갖 언론과 방송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반란 도둑대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패널로 나와서 웃고 있지만은 조선시대 말로 자신들이 반란군으로서 삼족이 멸해질 처지에 놓임으로써 굉장히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선 반란 도둑대들이 끊임없이 언론을 탄압하고 그들만의 선전선동을 퍼뜨리고 있는데도 그 윤석열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방송 언론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류가 반란 도둑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 반란 수괴, 자신들의 말로 내란 수괴를 체포 구금을 했어요. 그리고 천안만 하면 끝나는 이런 승리의 축제를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 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 선동을 했지만은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 두 번째, 자신들이 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국민이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이런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여론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우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구수만에 자신의 동급생 친구들과 10년쯤 늦은 뒤에 법조인으로 사법고시가 합격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출세욕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법조계에서는 낙방생에 가까운 거예요. 이미 고등법원 판사를 할 때 고등검찰청에 검찰청장을 할 때 윤석열은 고작 일개 검사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특검에 그 하나의 특별검사로서 참여한 이후 공산자파 문재인에 의해서 전격적인 고속 성장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중앙지검장이라는 지방검찰청장이 검찰 최고인 대검찰청장이 됐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공산자파들의 시달림 속에서 한 말이 나는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이런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이 그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불러낸 거예요. 자유우파에서.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문재인이가 발탁했다 할지라도 문재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불러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적폐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정당 국민의힘 당으로 스카웃돼 가지고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는데, 워낙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지도가 낮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업적이 없어서 선거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늘은 혹은 시절은 영웅을 낳는다고 이재명이가 욕쟁이고 자범 전과가 사범이라는, 물론 지금 현재는 밝혀진 것만 5범입니다. 근데 전과 사범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일부의 비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0.7%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이 부적격자라는 두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입문 몇 달 만에 최고봉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지금 해방 이후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김대중이 평생을 목숨을 걸고 싸워온 대통령을 단 몇 개월 만에 거머쥐는 행운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혹은 부정부패에 대한 청산이 부실하자 국민들은 실망해서 총선에서 공산 좌파들을 지지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회복 불능에 빠졌어요. 이 정부가 운영될 수 없는, 의회에서 그 탄핵을 8석만 확충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책과 법도 국회에 도움 없이는 하나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게 늘상 그래요. 이 대중들은 혹은 민중들은 약자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자기들이 절대 다수로 야당을 만들어 놓고 절대 다수 야당 앞에 놓여 있는 윤석열에 대한 동정론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든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것은 윤석열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공산좌파 문재인과 이재명 등의 야당 그 주변 환경이 윤석열이의 팔다리를 옥죄고 또 윤석열이의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다시 하나 동정론을 불러일으키는 그 요인이 한동훈이가, 신복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도 시키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으로 끌고 와서 당대표도 만들고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이런 중책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반발하고 배신을 할 듯한 그런 협박을 하는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윤석열에 대한 동정론이 급격히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쭉 관찰하고 또 유튜브의 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외로 정치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절대 다수의 의회로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법치로서 어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 대중, 국민들을 등에 업는 돈키호테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북두 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감각을 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 강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론 나는 관상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시청자들이 관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태를 관상에 빗대 가지고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상계엄령을 어설프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뜻이 공산 좌파들은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라는 혐의로 되치기를 하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중에 윤석열의 탄핵 소추가 국민들이 우려하던 한동훈의 반발과 배신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자 윤석열이의 그 주변 환경의 열악함, 쉽게 말하면 내부의 배신, 그리고 공산 좌파들의 절대 다수에 의한 탄핵 의결이라는 이런 문제에 동정론에 불이 붙으면서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주저 속에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민들의 어떤 정보 모으기 속에서 탄핵 소추당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 대행은 과도정부일 뿐이다. 앞에 그 대통령의 업무를 영속시키는 연달아서 이래 영속시키는 그런 과도정부에 불과할 뿐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이라든가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산좌파 반란 도둑대들이 한덕수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자 한덕수는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란 도둑대들이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시켜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과반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데 그게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 소추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반으로 충분하라는 의견 불일치가 있었어요.
이런 논란 속에서 국민들은 분노한 겁니다. 무엇을 분노했냐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욕쟁이 잡놈 이재명은 이런 막무가내도 하고 남을 놈이다. 그러니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대선 때의 인식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구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아니고 정당한 정치인이 윤석열에 대한 죄명을 또박또박 밝히고 법치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다면은 국민들이 아무 소리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저 잡놈이 그 반란 도둑대들 전부 다 전과자들이에요. 송영길 돈 먹은 놈, 뭐 부정선거로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놈들, 이런 놈들을 모아서 당을 이끌어가고 이런 일로서 이런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구나. 이 잡놈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입장으로 국민들이 결집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떠한 민주당, 공산자파 혹은 반란 도둑대들이 좀 조급했다. 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를 했느냐. 뭐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야 할 사람이 해야 된다. 이재명이가 나섬으로써 이재명의 이미지에 얽힌 일로서 그러면 그렇지. 이놈이 어디서 또 다시 튀어나와. 이런 심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로 이어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두시민혁명군은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있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선전선동이 굉장히 치밀했고 그것이 질적으로 어떻게 했던지를 떠나서 국민들 속에 깊숙이 각인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적폐청산에서도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이재명 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반발 속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최상목, 한덕수 근한 대행이 탄핵 소추를 당했기 때문에 한덕수 근한 대행으로서 경제개혁은 장관, 재경부 장관인 최상목이 근한 대행이 되었는데 그 최상목 근한 대행까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탄핵 소추를 시키겠다고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국민들은 이제 저항에서 벗어나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한동훈의 배신과 이재명의 범죄적 악마성에 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어쩔 수 없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었다라는 국민들의 용서와 인식이 깊어질 때 이 뭐 기름에 불 붙은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소추하고 또 근한 대행인 최상목 재경부 장관도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니까 이 국민들이 저항이 아니라 분노에 불이 붙은 겁니다. 군주, 민수, 임금님은 배요, 지도자는 배요, 국민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동양 철학적인 사상에서 그 고요한 물이 갑자기 배를 디비불라고 하는 폭풍이 돼버린 겁니다.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오뚜기가 왔다 갔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하지만은 좀 어릴 때 심하게 장난을 해서 그 완전히 무너뜨리면은 오뚜기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무게중심이 이런 무게중심 이하로 오뚜기가 넘어지면 오뚜기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제 국민의 분노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의 배신 그리고 이재명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동정론과 함께 윤석열에게 돌아서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오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또 그 체포영장을 관할 법원인 공수처법에 명백히 정해놓은 중앙지방법원을 무시하고 관할을 무시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경찰들을 동원해서 경호처, 경호구역을 가짜 공문으로 가짜 도장을 찍은 허위 공문서로 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그 대통령 관저인 그 경호구역을 가짜 통행증 공문을 만들어서 침범을 하고 또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법에 근거도 없이 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혹은 신체를 구금하는 그런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원칙으로서 시민혁명 1700년대에 유럽에서 자유주의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요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첫째, 세금은 법에 의해서 정해라. 두 번째, 신체 구금도 법률에 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제1조입니다. 이거를 지금 400년이 지난 뒤에 무시하는 이런 미개 국가를 만든 이런 반란 도덕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법천지 또는 불법적인 행위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겹치면서 가라앉힐 파도를 넘어가지고 온 나라를 뒤집을 정도의 행동을 국민들이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이 시작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국민들의 여론은 대통령 선거 당시 욕쟁이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부적격자라고 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재명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두시민혁명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재명을 두목으로 하는 반란 도둑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주일 뒤, 지금부터 약 일주일 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그 앞뒤의 순간에 이 시민들이
국회 점령을 위해서 몰려올 것인가 몰려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유시민들의 시민혁명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지금 현재 다음 주일날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자유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벗어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다음 주일에 현장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서 본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어떠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밤새도록 올라오는 군수물자, 쉽게 말하면 추운데 손이라도 녹여라고 핫팩이 그 중간중간 이렇게 그 지원 문자를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마다 1톤 트럭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워머라 그러다고, 내구 워머, 목에 두르는, 목이 따뜻하면 몸이 따뜻하고, 목에 두르는 그 워머, 그 몸을 따뜻하게 한다. 목도리, 방한복, 그 겨우 춥다고 비옷을 보내줘요. 비닐로 된 비옷. 그것이 비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체온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런 옷들이, 이렇게 간이 등산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옷들이 트럭으로 막 옵니다. 막 오고, 라면, 컵라면이 막 부지기수로 오고, 온갖 시민들이 관광버스를, 그 버스를 중간중간에 대놓고 여기 와서 좀 몸 좀 녹이고 잠을 좀 자라 철야를 하니까 오뎅 국물, 그 간이 호박죽 같은 걸 끊임없이 보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반란 도둑대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알 겁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반란 도둑대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여론조사가 뭐 디비졌다 안 디비졌다, 앞으로 조금 뭐 앞선다 뒤선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내 유튜브를 보시면은 저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지금 가보진 않았지만 서부법원하고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시민들이 몰려 있다는데 그 열의가 보통이 아닙니다. 더구나 2030이 보태지 가지고 그 젊은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이 기회에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건 정말 반국가 세력들이에요. 이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시민혁명에서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를 설치해 놓고 약 100만 명을 죽였다잖아요. 그 한 2천만 명의 인구에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10,000명 정도는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민들의 집회 현장의 열기는 지금 반란 도둑대들이 동조하고 있는 언론의 약 한 100배는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산자파 언론들이 이 탄핵 반대하는 시위를 찍어가지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라고 이야기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반란 도둑대들의 그 집회를 그 우리 자유시민들의 집회라고 KBS에서 가짜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렇게 아닌데 나는 현장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 고발해가지고 밝혀졌잖아요. 그만을 하는 말이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착오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반란 도둑대들의 그 어떤 집회는 꼭 폐잔병 집회 같아요.
그리고 자유시민들의 집회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는 정광훈 목사에 매달리지도 않고 자유분방하게 젊은이들이 자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도 응원하셔야겠지만은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많은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중 여론이 왜 자유우파 시민들에게 혹은 자유우파 세력들에게 결집되는가?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군분투를 했다. 내부의 반란, 그리고 절대 다수의 공산 좌파에 포위된 윤석열이에 대한 동정론과 또 이재명에 대한 부적격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없는 우리 스스로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자유시민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투쟁합시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